네, 엄청난 개미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장중한 때 4,200을 돌파했죠. 삼성전자는 11만 원을 뛰어넘고 하이닉스는 60만 원을 찍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 그리고 연말 코스피 전망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가 지금 4,000이 언제 되는가 했는데 4,200. 5천이 뭐 5년 내에 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한 1, 2년 안에 될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오늘 시장이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죠?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씩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소외되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좀 늘면서 뭐 그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르는 종목은 뭐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똑같아가지고 좀 매수 주체만 좀 바뀌고 오르는 업종이나 시장의 색깔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업황 기대. 네, 또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사오다가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 아마 큰 손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뒤따라서 쫓아가면서 사들어가는 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보통 그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사다가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뒤늦게 들어와서 주식을 올렸을 때 저희가 이제 당했던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가 좀 몇 가지 사례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을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은 수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제 비교하면 보통 뭐 PER이나 PBR 이런 걸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피가 지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때 그 뭐 2000포인트대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이제 한 3000포인트대, 32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 한국의 어떤 정치 불안이 완화가 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약간 좀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9월 달, 10월 달, 특히 이제 지난 2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PER은 크게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 실적이 조금 예상된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 얘기네요.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2개월 동안 주가가 엄청 올랐다. 그래서 속도 자체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10월 한 달에만 도대체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이게? 거의 19.6%로 저는 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10월 한 달만 20%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달 만에 20%를 오른 경우가 90년대 이후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장세였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11월 달 들어서 또 이제 10월 달에 어떤 이런 가파른 상승이 계속해서 이 속도로 지금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쉽지 않아요. 11월 달에 10월의 상승세만큼 강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래도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걸로 좀 보여지는 게요. 지금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주식시장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한국 시장의 어떤 과열, 그다음에 한국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고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너무 이제 한꺼번에 쏠렸을 경우, 그다음에 뭐 신용융자 잔고와 같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을 지금 경우가 비투도 엄청 늘고 있죠.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시장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빚잔치, 빚 늘어나는 게 결국은 빚이 늘어난다. 뭐 늘어날 수는 있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 늘어나는데 이 빚으로 인해서 주식을 산 비율은 한 5% 늘어난다. 이러면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ER, 주가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예상되는 수익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도대체 내년에 얼마나 수익이 날길래 수익 전망치를 증권사들이 얼마나 높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 SK 하이닉스 연간 수익이?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샘 올트만 예. 그 오픈 AI CEO가 CEO? 10월 1일 날 저희 한국에 와서 HBM 월 90만 장을 주문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내년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익이 영업이익이 두 회사 합쳐도 100조 조금 넘으려나 뭐 이랬는데요. 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00조가 넘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고 예. 또 최근 들어서 또는 더 늘어나서 지금 뭐 120조, 130조까지 예. 얘기가 나오고 두 회사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네.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 좀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때 무섭다고 지금 전문가도 느끼시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없어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날 때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전체 기업으로 치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합쳐서 내년도가 올해보다 한 50% 이상, 50% 이상 실적이 늘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내년에 대한 기대가 한 30%대거든요. 근데 보통 반도체라는 그 업종의 어떤 특성상 경기가 좋을 때는 갑자기 확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질 때는 또 갑자기 안 좋아지는 특성상 실적이 좋아질 때 특히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좋아질 때는 뭐 40%에서 70%씩 이렇게 오르기도 하니까 반도체 이익이 뭐 더블 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뭐 내년도 기업 이익이 반도체 기업 이익이 한 50%늘 거야, 60%늘 거야라는 기대가 아주 그렇게 과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아직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타이밍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호랑이 등 위에서 아직은 내려올 때가 아니다. 사실 지난 주말 화제를 불러일으킨 젠스랑이 발표한 AI 동맹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네이버, 우리 정부 네이버에 6만 장 그리고 다 5만 장씩 GPU를 주겠다. 이게 또 젠스랑 CEO가 AI 투자에 지금 선순환이자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가에 확실하게 지금 동력이 되는 거죠, 젠스랑님? 네, 사실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순환 출자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 우리 반도체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HBM 사주고 반도체 메모리 사고. 그러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순환 출자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 엔비디아가 그 GPU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반도체가 없어서 또는 GPU가 없어서 투자를 못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한국에 있는 반도체 지금 GPU 숫자가 뭐 4만 개, 5만 개 이러는데 25만 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GPU를 물론 저희 돈으로 사는 거긴 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선물은 아니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선 공급을 해준다는 거지 공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이제 많은 투자를 사실은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이런 GPU가 있음으로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GPU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또 하나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주목해서 하고 있는데 한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전력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 관련된 회사가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력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반도체처럼 앞으로도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저는 이제 내년도 시장을 볼 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전체 매출에서 이 ESS 전력 저장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20% 안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ESS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ESS를 제외한 전체적인 배터리 업황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배터리 가격 자체는 예. 아직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만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에서 ESS 비중이 쭉쭉 늘어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도 이런 테마에 또는 이러한 붐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제 내년도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 큰 비중은 차지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제 포텐셜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좀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증권회사 유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긍정적인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보고 있는 겁니까? 2차 전지는? 예, 저희는 2차 전지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4천에서 5천 가는 사이에 있어서 오히려 반도체는 이제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이미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으로서 반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으로서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과 관련된 전력 기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가 수준도 굉장히 높은 회사들,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함께 상당한 앞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 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전력 기기 업체들, 그러니까 AI 수혜로 반도체, 전력 기기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실제로 지금 많이 좋은 편이고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레벨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반도체나 전력 기기에 비해서 나머지 한국의 이제 뭐 내수 기업들이나 다른 업체들 간의 주가 수익률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지. 내수 기업들, 도소매 업종들 또 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AI 투자가 어쨌든 최소한 2년, 3년 동안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질 거고 특히 전력기기는 꼭 AI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이 전력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력기기 관련 주들의 주가 수준을 보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우리 전체는 고작해야 1.23배 불과한데 거의 PBR이 막 10배에 가깝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은 50배, 60배를 넘더라고요. 이런 지수만을 보면 도저히 투자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기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반영한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을 발표하면 PR이 또 뚝 떨어집니다. 실적을 발표하면 워낙 저 실적이 좋으니까. 그 실적이 예를 들어서 2배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또 훨씬 많이 나오면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추정치 이익 자체의 레벨 자체가 바뀌면서 또 PR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싸다라는 것으로만 또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으로만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실적의 어떤
연속성이 언제쯤 끊어질 것이냐. 아, 이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증가율이 얼마나 유지될 거고 그 증가세가 얼마나 강하게 계속될 건가 그걸 좀 봐야 된다는 이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후 연말까지 또는 내년에 말씀하신 반도체, 뭐 2차 전지 또는 이제 전력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도 주도하겠죠. 그 이후에 혹시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내년에는 기존에 좋은 업체들의 주가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과의 어떤 주가 격차가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뭐 AI만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또 저희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한전과 같은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전력을 저희가 내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증권주 이런 업종들도 실적이 같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업종들은 실제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평가를 못 받고 있거나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업종들도 함께 보시면서 주식시장을 따라가면은 지금에 대한 어떤 급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도 주가 상승을 충분히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위주로 가는 주가를 보면 불안불안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종목 말고 좀 더 오를 수 있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딜까 이런 걸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분야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지수 4,200 코스피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혹시 유진투자증권은 연말이라든지 내년 전망을 어떻게 전체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요즘 하루에도 주가가 한 2%만 오르면 80포인트 이상 올라버리기 때문에 네. 주가 지수의 레벨을 예상한다는 게 참 뭐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말에 한 4,400, 그 내년 상반기까지 한 4,400에서 한 4,500포인트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반도체는 한 5, 60%, 또 수익이. 코스피 영업이익은 한 30% 이상 는다라는 건데요. 보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실 뭐 40%, 50%, 70% 이렇게 오른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 레벨이 끝이다라기보다는 적어도 한 4,300, 4,400 레벨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겨냥해 볼 수 있는 레벨 정도다. 이 정도를 넘어서야 좀 비싸지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주식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